신구약 중간사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카비 독립운동은 마따디아의 5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 넷째 아들 요르단, 그리고 막내 아들인 시몬과 그의 아들 요한 힐카노스로 연결됩니다. 특히 막내 아들인 시몬 때에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룸으로써 이때부터를 가리켜서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몬과 그의 아들 힐카누스 때에 하스몬 왕조는 최전성기를 구가하죠. 특히 요한 힐카누스 때에는 하시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 쿰란 등 여러 유다 종파들로 다양하게 분화합니다. 오늘은 마따디아의 막내 아들 시몬 치세 때에 어떻게 셀류커스 왕조와 관계를 설정하는지, 그리고 완전한 국가, 독립국가를 이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순점을 배태하는지,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 자, 하스몬 왕조, The Hasmonean Kingdom. 하스몬 왕조는 하스몬의 사람들, 즉 한 작은 시골 지역 제사장이었던 모데인의 마따디아 가문에서 난 제사장들과 왕들이 이끌던 독립된 나라입니다. 이들은 독립된 권력의 어엿한 왕조를 이루었고 팔레스타인의 정치에 아주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국력은 다윗 왕조와 버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독립국가로 마카비 독립운동이 그렇게 발전한 것이죠. 요세푸스를 따르면 이름의 유래는 마따디아의 정조부까지 소급한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그를 그리스어로 아사모나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아사모나이오스. 히브리어나 아람어로는 헤시몬 또는 하시모나인데 조부 고향의 지명인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모나 또는 헤시몬, 여기에서 헤스모니안 킹덤,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것이죠.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는 하나의 연속된 일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마카비 독립운동은 요나단까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시몬부터는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유대의 새로운 왕. 여러분, 요나단이 트리폰에게 죽었죠. 트리폰이 요나단을 경쟁자로 의식하고 이런 야심꾼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트리폰은 자신의 주군이자 셀루커스의 왕인 안티오코스 6세의 보위를 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따디아의 5 아들 중 막내인 시몬은 전체 지휘권, 그러니까 하시림 내에서, 마카비 독립운동 내에서 자기의 형 요르단이 죽자 군대로부터 전투의 지휘권을 이어받아요. 그런 형 요나단 치세 때에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지방 행정관 스트라테고스였어요. 자, 그런데 시몬은 트리폰 대신 데메트리우스 2세와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에 데메트리우스 2세는 시몬에게 3가지를 약속해요. 첫째, 시몬은 유대 지역의 독립적인 왕이다. 유대 지역이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과세할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예루살렘의 아크라로부터 시리아의 주둔 부대, 그러니까 셀루커스의 주둔 부대를 다 쫓아낼 수 있다. 자, 요 3가지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형 요르단 때는 맨 처음에는 믹마스의 사사였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도 좋다라고 어떤 허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남쪽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안가 땅, 블레셋 땅, 그쪽을 동생 시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 지역 전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시몬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과세할 자유가 있다. 시몬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과세를 어떤 조세의 의무를 부과해요. 국가로서 완벽한 뭐랄까요? 이 모양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그러니까 그 뭐예요? 마카비 독립운동의 운동체가 유다인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나라의 어떤 그 권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아크라, 안토니오 요새, 이 요새로부터 셀루커스의 주둔 부대를 완전히 쫓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아주 완벽한 하나의 독립국가를 이루어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앞에 유다 마카비, 그 다음에 요르단, 아니고요. 시몬 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왕조, 하스몬 왕조로 일컫는 것입니다. 자, 시몬의 위대한 치적. 마카비상 14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은 시몬의 애국심과 나라의 영광을 빛내려는 갸륵한 마음을 보고 그를 자기들의 영도자 대사제로 모셨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시몬이 자기들을 공정하게 다스렸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으며 나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전심전력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침략하였고 심지어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도 공략하여 그곳에 요새를 구축하고 그 요새에서 나와 성소 주위를 더럽히며 성역을 몹시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런데 시몬은 그의 생시에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여 이런 자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방인들이 쫓겨난 그 요새 안에다 시몬은 유다인 군대를 배치하고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예루살렘의 성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렸다. 마카비상 14장 이야기입니다. 셀루커스 로마 유대에게 인정받은 시몬. 그 결과 데메트리우스 왕은 그를 대사제로 인준하고 자기 친구의 한 사람으로 삼았으며 그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다. 왕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친구, 동맹자, 형제라고 부른 사실과 시몬의 사신들을 후하게 환대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다 국민과 사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제도자, 대사제로 삼는다. 자, 여기 기억해 둡시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원한 영도자, 대제사장. 시몬은 유다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성전을 관리하고 온 국민의 활동을 감독하며 나라와 무기와 요새를 장악할 것이다. 온 국민은 시몬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문서는 시몬의 이름으로 초결되어야 한다. 시몬은 자색 왕복을 입고 황금 장식물로 단장할 권한이 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그러니까 모든 문서 수발을 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요. 그 모든 문서는 시몬의 이름으로 적혈한다. 아주 완벽하게 시몬, 이 막내 아들 시몬을 최고의 정치 지도자 겸 대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공식적인 칭호,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원한 영도자 그리고 대제사장. 독립운동의 꽃, 영원한 대제사장. 데메트리우스 2세와의 조약으로 시몬은 사실상 완전한 독립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시몬은 예루살렘의 서쪽 게젤과 요바를 정복하여 요새화함으로써 지중해 해안까지 직접 닿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스파르타 그리고 로마와의 외교적인 결속을 공고히 했습니다. 셋째, 자신의 통치 연도에 따라 공문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독립국가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기원전 140년 시몬은 제사장들의 총회와 유대인 지도자들 및 장로들, 원로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때 칭호는 뭐였다고요? 한 충성된 진정한 선지자, 예언자가 일어나기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원한 영도자 대제사장으로 삼는다. 마카비 독립운동의 완성.
자, 이것은 그의 형 요나단이나 그 이전에 다른 모든 대제사장들이 시리아 왕에게 승인받고 임명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고요? 거의 30년 전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하시딤을 뭉치게 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항하여 정치적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희망과 기대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독립운동을 일으켰는가? 왜 저항했는가? 왜 그토록 싸웠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고 더 이상 무장봉기할 그런 그 명분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마카비 상의 저자가 14장의 그러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긴 분량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몬 때에 이르러서 마카비 독립운동의 그 모든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 그리고 명분, 취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때에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적통 다시 말해서 그 아론 레위지파 아론의 후에 그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을 선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를 회복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계속 옥신각신 밀리고 밀치고 하면서 정말 기사회생하고 또 기사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생존에 성공하고 생존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몬에 이르러서 아주 완벽하게 독립국가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셀루코스 왕조의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제우스 올림피우스 신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이제 아주 완벽하게 제사를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마카비 상의 저자가 마카비 한은 아닙니다. 마카비 상의 저자가 14장이라고 하는 긴 분량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다시 말해서 마카비 상은 하스몬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카비 상의 저자에 의하면 시몬에 의해서 완벽한 독립국가를 이루었을 때 마카비 독립운동의 그 모든 근본적인 취지 그 독립운동의 모든 희망과 기대는 다 이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됐나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시몬의 절대권이 자, 국민이나 사제정 누구도 이 결정의 어느 하나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시몬의 동의 없이 나라에서 어떠한 회의도 소집할 수 없고 자색 왕복을 입을 수도 없다. 이러한 규정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시몬에게 부여하는 데 찬성했으며 시몬은 중요하죠. 대제사장이 될 것을 수락하였고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의 통치자이며 수령으로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만 백성을 다스릴 것을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완벽하게 시몬에게 모든 권한을 다 갖다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시몬의 통치에 불복하는 제사장들을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몬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것은 또는 겸직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 및 종교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시몬이 왕이라는 호칭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자 방법은 전형적으로 헬레니즘적 통치자들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가 어떤 임페리얼리즘 이 제국주의의 어떤 그 횡포로 자신의 독립성과 권위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루코스 왕조가 기원전 200년부터 이 제국주의적인 그 권력과 어떤 강제력으로 밀어붙일 때와 동일하게 시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그의 지위는 군사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이 자주색 옷을 입고 금줄로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모든 반언과 불복은 공개적인 비판과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의 어떤 그 독재적인 강제 권력과 동일하다는 점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섯째, 자신의 업적은 동판에 새겨 시온산 성전 경내의 여러 기념비에 전시하여 생색을 냅니다. 가족 중에 자신과 함께 독립을 위해서 대부분의 전투에서 싸운 다른 이들은 언급조차 안 하고 본인만이 독재적인 권력을 향유합니다. 사독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문제의식은 마카비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해요. 자, 마카비상 이 책은 하스몬 왕조의 어떤 독립성, 정통성, 이걸 증명하는 공식적인 왕실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면 기저에서 민심은 어땠을까요? 국론의 분열, 분파의 발생. 적어도 하시즘의 한 분파는 추방당하여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에세네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쿰란 문서가 발굴되어 그 존재가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그들은 사독계열이었던 의의 교사 The Teacher of Righteousness의 지도하에 아래 사해바닷가 광야에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에게 시몬은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조차도 의의 교사를 핍박한 사악한 제사장을 뿌립니다. 여기서 쿰란 문서의 어떤 그 묵시적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시몬은 벨리알 어떤 그 사탄적인 존재로 나오고 이 쿰란과 이 시몬이 어떤 우주적인 전쟁을 벌일 것을 그 쿰란 문서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시즘의 또 한 분파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한 세기 후 시몬의 후계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후에 하스몬 왕들이 유대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강성하게 만들고자 하였을지라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조와 그 통치자들을 결코 자신의 종교적 희망에 대한 성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힐카누스 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리새파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가하는 어떤 반대파가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두 개의 분파, 에세네파와 바리새파는 시몬과 요한 힐카누스의 정통성에 인정하지 않고 아주 정반대편에서 발언을 하고 민심을 모으는 그러한 분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위대한 제사장의 몰락. 기원전 139년 셀류커스의 마지막으로 강력한 군주가 나타납니다. 안티오코스 8세 시데테스입니다. 그는 시몬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게젤과 욥바를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크라에는 다시금 셀류커스의 주둔 부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시몬과 두 아들 유다와 힐카누스는 거부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안티오코스 8세의 총사령관을 아주 통쾌하게 무찔릅니다. 하지만 시몬의 몰락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134년 사위 톨레믹스가 안티오코스 8세와 공모하여 시몬을 연회에 초대합니다. 시몬은 미끼를 물죠. 그리고 초청에 응해요. 그 톨레미는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안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톨레미는 연회 자리에서 자기의 장인인 시몬을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장모와 두 처남 모두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자, 마카비 독립운동이 늘 기사회생하는 것처럼 하스몬 왕조는 여기서 끝장날 판인데 어떻게 기사회생할까요? 그의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 힐카누스만 아주 기가 막히게 도망해서 그리고 막 그 예루살렘 그 성곽 외곽에서 낮은 포보로 기어나가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생존에 성공하고 힐카누스는 또 다시 하스몬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추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시몬 때에 독립국가를 이뤘고 이때부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하고 아주 최대의 어떤 권력을 향유했지만 그러나 그 권력은 강제적인 권력, 독재적인 권력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권력자 왕이 대제사장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독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스몬 왕조가 모순을 갖게 된다는 점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